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의 연습 문제인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수업은 바로 선생님 수업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해결하신 후에 채점을 하면서 선생님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동영상을 중단하시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풀이가 끝났다면 이제 함께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이 및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모양이 같은 입체 도형끼리 이어보고 그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 단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곡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 3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그 이름들은 이 단원의 제목과 똑같이 원기둥과 원뿔과 구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도형에 먼저 이름을 찾아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름을 찾아줄 수 있나요? 네, 3가지 도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밑면의 개수였습니다. 밑면의 개수가 원기둥은 2개, 원뿔은 1개, 구는 밑면을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깔모자네요. 고깔모자 같은 경우에는 원 모양의 밑면이 1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래에 있는 축구 공은 밑면과 옆면을 구별할 수 없는 구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 통조림캐는 동그란 원 모양의 밑면이 하나, 2개 보이죠? 이것은 원기둥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나무 도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도형은 밑면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9겠죠? 두 번째 도형은 밑면이 하나, 그리고 둘 보이니까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밑면이 하나 존재하는 원뿔 모양입니다. 마지막은 각 도형의 겨냥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밑면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는 밑면이 2개 있는 원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밑면이 하나인 원뿔 모양이고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 동그란 것은 면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양은 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형들을 차근차근 연결해 봅시다. 가장 먼저 나온 뿔 찾아보면 뿔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구 모양이네요. 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둥 모양이죠. 기둥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름 써야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둥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대로 기둥이라고 쓰면 안 돼요. 밑면의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원기둥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그냥 뿔이 아니라 원뿔이라고 써주시고 마지막은 그냥 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었겠죠?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각 입체 도형의 부분을 넣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원기둥과 원뿔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각 도형의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칭하는 이름 역시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원기둥과 원뿔의 각 부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도형은 원기둥 모양입니다. 원기둥에서 우리가 방금 찾았던 밑면을 먼저 찾아봅시다. 어디가 밑면인가요? 그렇죠.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밑면입니다. 밑면은 원기둥에서 1개, 2개를 찾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원기둥의 밑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둘이 합동이어야 하고 평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있었던 것도 복습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2개의 밑면 외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밑면,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바로 각기둥의 높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원뿔로 갑시다. 원뿔에서도 먼저 밑면을 찾아볼까요? 우리 방금 계속 체크해가면서 1번 문제를 풀었다시피 원뿔의 밑면은 여기 원 모양 평평한 면이 밑면이 되겠고요. 곡면 부분이 옆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은 각뿔과 달리 모서리 꼭지점이 딱 하나 존재한다고 했었고 이 꼭지점의 이름은 원뿔의 꼭지점이었죠. 좋습니다. 각기둥에서는 높이가 옆면의 세로 길이와 같았지만 여기 있는 각뿔의 경우에는 높이와 옆면이 이루고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다르죠.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여기 옆면의 표면을 따라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 원주 위에 한 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외에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가상의 선을 우리가 높이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번 각 부분의 이름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틀린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입체 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당연히 X입니다. 선생님이 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공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어떤 모양이에요? 원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잘 구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그럴까요?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두 선 모두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향하는데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높이가 둘 사이의 최단 거리이므로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 모선은 수직으로 만나는 원뿔의 높이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원기둥의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지요. 마지막,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밑면의 원주를 둘러서 옆면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밑면의 원주를 싹 감싸는 밑면의 원주의 길이가 옆면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때요? 3번에서 좀 해결하기 어려웠나요? 해결하기 어려웠다면 수학책 앞쪽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해결한 친구들은 125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원뿔의 높이, 모선, 그리고 밑면의 지름,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구하라고는 하는데 숫자들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높이, 어느 게 모선, 어느 게 지름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입니다. 선생님이 수직으로 만나냐 비스듬하게 만나냐에 따라서 높이냐 모선이냐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선의 길이는 항상 높이보다 길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 있는 파란색 선과 여기 있는 까만색 선 중에 한 개가 높이, 한 개가 모선일 텐데요. 어떤 게 높이일까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는 데다가 둘 중에 길이가 짧은 15cm가 높이가 되고요. 원뿔의 꼭지점에서 원주, 밑면의 원주에 닿는 비스듬하게 있고 높이보다 길이가 더 긴 선, 이 선이 바로 모선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밑면의 지름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름이 되려면 반지름을 곱하기 2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몇 센티미터가 나와요? 16cm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수월했죠? 마지막 5번 문제는 전개도를 그리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특히 밑면의 반지름, 옆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 배웠던 바로 그 차시에 나와 있던 문제랑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원주율은 똑같이 3이네요.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먼저 구해볼까요? 지금 밑면에 나와 있는 선이 여기는 4cm 하나인데요. 얘는 밑면의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네, 지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름이 4기 때문에 반지름은 여기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한 2cm가 반지름이 되겠고요. 옆면의 가로는 선생님이 뭐랑 같다고 이야기했죠?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 원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 구해봐야죠.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지름 4cm였고요. 원주율은 3cm였기 때문에 결국 12cm가 가로가 되네요. 세로의 길이는 나와 있죠. 얼마예요? 4cm입니다. 그렇다면 밑면의 반지름 2cm, 옆면의 가로 12cm, 세로 4cm를 표시하기 전에 일단 전개도 그림부터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봅시다. 전개도를 그릴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가장 윗부분에 밑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고 아래에 직사각형 위에 그렸던 것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하나 더 그려야 했지요. 그러면 밑면부터 그려볼까요? 밑면은 반지름이 2cm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리셔야 됩니다. 네, 원을 그렸고요. 그러면 이제 12cm의 가로와 4cm의 세로를 가진 옆면 그려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완성했고
아래도 위와 똑같은 원을 한 개 더 그리면 되겠네요.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세 가지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였죠? 밑면의 반지름, 옆면의 가로, 그리고 세로의 길이입니다. 밑면의 반지름부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원의 중심부터 원주까지 여기를 2cm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은 옆면의 가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였죠? 12cm였고요. 마지막으로 옆면의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4cm였습니다. 이렇게 숫자 3가지까지 모두 기입을 하셔야지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던 원기둥, 원뿔, 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연습 문제로 확인을 해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기둥의 전개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요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탐구 수학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짐작하셨다시피 풀었던 124쪽과 125쪽 그리고 선생님 동영상 보고 채점하고 틀린 답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한 교과서를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